원래 개념서를 나가려고 했는데 유형서로 나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개념서는 봤더니 문제 자체가 뭐 되게 어려운 거는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냐, 오늘 수학 2 함수의 극한 먼저 진행을 할게요. 함수의 극한 바로 봅시다. 함수의 극한 수학 2 함수의 극한 이렇게 나와 있네. 극한이라는 표현이 뭐라고 했어? 극한 리미트, 그지? 극한이라는 표현은 LIM을 써서 리미트다 라는 표현을 했었어. 그럼 이게 리미트가 LIM IT 맞냐? 맞아? LIM IT. 그럼 뜻을 보면 얘는 뭐야? 뭔가로 제한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근데 제한하다라는 말로 쓰면은 한국 언어의 성향상 잘 안 맞아. 그래서 이 녀석을 뭘로 보는 게 낫냐면 우리는 앞으로 제한한다 이런 말로 표현하지 않고 다가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이 밑에 자리는 항상 변수가 어디로 가나요? 가는 대상을 써주시면 된다. 그럼 이쪽에는 항상 뭐 함수의 극한이니까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다. 즉 그 변수라는 녀석이 어딘가로 이 물음표로 다가갔을 때 너라는 값은 어디로 다가갈까요? 요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계산을 해보면 이 1단원 지나고 2단원 들어가서 함수의 연속이라는 부분까지 배우면은 함수값하고 동일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함수값이 아니고 다가가는 값을 보는 거라고. 뭔 말인지 가지? 그러니까 내가 이쪽 방향으로 막 계속 가고 있으면 누구? 건일이 너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 그치?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맞나요? 그럼 다가간다라는 의미 자체가 뭐가 된다고? 얘는 아직 만나지 않았다야. 그냥 다가가는 대상을 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만나지는 않았어. 너와 나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거야.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하다. 남자끼리 이러니까 이상하다. 성평등을 주장하고 막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나는 남자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성애자예요. 물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한텐 다른 이성은 없어. 이게 행복한 건가? 아무튼 모르겠어. 아무튼 얘는 만나지는 않는 거야. 못해.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즉, 요 새끼는 다가가기만 하고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미가 뭐하고 일맥상통하냐면 점근선이라는 부분하고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갔지? 점근선의 의미가 뭐야? 계속 무진장 다가가기는 하는데 그 값이 실제로는 못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극한의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대상 자체를 봤을 때 너 지금 누구한테 다가가고 있니? 2요. 누구한테 다가가고 있니?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얘가 함수값하고 동일시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근데 의미 자체는 뭐야? 다가가는 값을 보는 거야. 그 대상이 누구이니?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란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그럼 내가 함수의 극한이니까 실수 전체에서 판단을 해줄 것이며 항상 일정한 하나의 점을 콕 집은 다음에 그 녀석이 다가가는 대상을 정해줄 거란 얘기야. 여기까지 갔죠? 된 거죠? 너도 한번 들어서 알지? 그지? 이 새끼 다 까먹었지 너. 들은 지 오래돼갖고. 응? 그때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만. 들었어?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그럼 얘를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내가 함수를 뭐 대충 이렇게 뭐 그리지 뭐. 됐어? 그럼 그렸어. 뭐 여기 x가 a라고 치자. 그래 봤더니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뭐 3 이렇게 있다라 칠게. 되셨나? 그럼 나는 이 a라는 값으로 요렇게 다가갈 수도 있는데 a라는 값으로 다가간다라고 했지 어디서 다가간다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요렇게 다가갈 수도 있더라고. 그럼 그 a라는 녀석을 기점으로 a보다 약간 작은 쪽, 즉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를 a에 대한
극한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얘를 우극한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다. 그럼 나는 그 점이 어차피 함수에서 해당하는 거니까 얘가 A로 다가갈수록 그 점들 자체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뭔 말인지 가죠? 그럼 얘는 좌극한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건데 a보다 살짝 작은 쪽이에요 라고 표시를 해주며 그때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그 값을 봤더니 얘는 어떻게 돼? 함수 값이니까 y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얘에서 3보다 살짝 작은 쪽에서 3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되셨죠? 그럼 그랬을 때 함수 값, 극한 값을 3이라고 불러줄 거고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다고. 그럼 함수 값이 이렇게 나는 거니까 점점점 다가가는 게 A로 다가갔을 때 약간 큰 쪽에서 다가갔을 때 fx는 어떻게 되나요? 봤더니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 거네.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그림을 봤더니 얘가 이렇게 갔는데 얘가 뻥고 뚱 뚫려 있어. 똑같아. x가 a야. 얘가 3이라고 치자. 또 다른 거는 얘가 이렇게 x가 a야. 근데 얘 뚫려 있고 얘가 같은 라인에 이렇게 돼 있다 치자. 그럼 얘가 3, 얘가 4. 이렇게 가볼게. 이 세 가지로 가볼게요. 그럼 요 놈을 봤더니 여전히 나는 뭐야?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과 fx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의 fx 값을 따졌더니 이 노란 새끼는 함수 값은 없는 건데 극한 값의 의미 자체가 뭐라고 했어? 다가가는 값. 그치? 누굴 향해 다가가고 있니? 너는 x 대신 1 집어넣었더니 3이야 이 새끼야! 이게 아니라 누구한테 다가가고 있니?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너는 뚫려 있어도 뚫려 있는 건 아는데요. 3이라는 새끼를 향해서 저는 3보다 살짝 작은 쪽에서 다가가고 있어요. 그럼 우극한일 땐 이렇게 오니까 살짝 큰 쪽에서 다가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되셨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얘 입장에서는 뭐가 된 거야? 아래에서 다가간 거니까 함수값도 3인데 좌극한에서 다가간 게 되는 거고 얘는 우극한에서 다가간 게 되는 거야. 이 함수 그래프에서. 선생님 x의 변형만 알면 되지 함수값도 알아야 되나요? 이게 합성함수 부분에서는 엄청 중요한 게 차지하는 내용이거든요. 알겠죠? 왜냐하면 합성을 했을 때는 뭐가 되니까 그 안쪽에 들어가는 함수 자체가 정의역으로 바뀌어버린 지기 때문에 그 녀석이 함수값도 좌에서 오는지 우에서 오는지 반드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좀 더 작은 쪽이 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 큰 쪽이 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럼 얘도 봤을 때 어떻게? 니네는 다 얼마로 가고 있어? 3으로 가고 있어. 여전히 너는 우극한, 너는 좌극한으로 가고 있겠네. 되셨지? Y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너는 뚫려 있었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극한값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 극한값은 다가가는 값, 그 다가가는 대상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이기 때문에. 되셨죠? 그런데 얘는 봤더니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좌극한의 fx하고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우극한의 fx를 따졌더니 너란 새끼는 뭐가 돼? 4가 되고 너란 새끼는 3이 되는 거잖아. 정확하게 3보다 살짝 작은 쪽에서 다가가고 4보다 살짝 큰 쪽에서 다가가고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돼? 이렇게 같지 않잖아. 이해 가셨나? 그러면 앞서 얘기한 요 부분처럼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져봤을 때 각각의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존재하면서 두 마리가 같아지는 경우를 나는 x는 a에서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수식으로 써주시면 리미트 x가 a에서의 좌극한하고 리미트 x가 a에서의 우극한이 어떻다?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되셨나? 여기까지 이해갔죠? 그럼 얘는 좌우 극한이 각각은 존재하지? 근데 다르니까 얘는 뭐다?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됐죠? 그럼 지금은 우리가 뭐 했어? 함수값을 갖다가 뭔가 하나의 값, 일정한 값으로 막 다가갔단 말이야. 그럼 얘네처럼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일정한 이러한 값들을 우리는 뭐 다가가는 걸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됐어요? 그럼 수렴이라는 의미는 뭐가 된다고? 일정한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되셨나?
그럼 발산이라는 표현도 있죠. 발산이라는 표현은 뭐야? 무진장 커지거나, 그러니까 커지거나 무진장 작아지고 있는 상태, 얘도 일정한 하나의 값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야. 되셨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수렴 부분에서 보면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차이점을 보자면 얘는 거기에 값인 거야. 그냥 값. 얘는 상태를 뜻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수렴, 발산 이 부분까지 갔네. 됐어? 그럼 우리는 항상 새로운 걸 배우면 그 녀석의 성질을 배운단 말이야. 그 성질을 배웠더니 얘는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라는 녀석은 만약에 얘가 fx가 a로 갔을 때 뭐 알파가 나왔고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라는 새끼가 베타가 나와 있을 때 나는 서로 각각의 수렴하는 두 함수가 있었을 때 이 새끼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그 값은 수렴하게 된다. 항상 성립을 한다 라고 배우게 됩니다. 되셨어? 그러니까 이 리미트의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각각을 따로 쓰셔도 되는 거고 한꺼번에 쓰셔도 돼. 뭔 소리입니까? 이 결과를 봤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 더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에 gx 이렇게 판단을 해줄 수 있더라. 되셨나?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건 뭐? 따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따로 있는 건 뭐? 같이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있으면서 어떻게 갈 수도 있어? 여기에 실수배까지 성립할 수 있더라. 그럼 그 실수배는 변수가 아니기에 항상 앞으로 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나누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다가가는 걸 보는 것뿐이지 진짜 실제로 분모가 0인 경우는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적분을 통틀어서도 동일한 얘기예요. 0으로 다가갈 뿐이지 0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줄 때도 저 녀석이 0은 아니에요 라는 말을 반드시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 이해 가셨나요? 그럼 얘가 미적분 들어갔을 때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미적분이라는 녀석도 수열의 극한부터 뭐 급수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런 성질이 그대로 성립하게 되며 되셨죠? 그럼 저런 성질들을 이용한다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 fx라는 어떤 함수가 나와 있는데 혹은 gx라는 어떤 함수가 나와 있는데 불현듯 생각이 들었어. 야,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계속하지? 내가 학원 강사라 그런가? 아니, 물건을 팔까 그냥? 학원 강사 때려치고? 계속 짓거리고 있네. 신기해 죽겠네. 원래 선생님 말하는 걸 좋아해요. 수업할 때만 그래. 수업할 때만. 애들하고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은 수업이 됐던 잡담이 됐던 별 일이 없으면은 혼자서 그냥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떠들어. 이게 내 천직인가? 아이 젠장. 내가 그때 로또 번호를 적어놨어야 되는데. 얘기해줬지? 선생님 로또에? 우리 영진이 뭔지 모르지? 다음 기회에. 아니 옛날에 꿈속에서 로또 번호를 봤거든. 근데 안 적어놨거든. 근데 3개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3개를 썼다? 다 맞더라고. 그래서 그날 돌아버린 줄 알아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셨어요, 밤새. 이대로는 역 같아서 못 살겠다고. 그 다음에 또 꿈속에 나올 줄 알았더니 번호를 못 보내. 젠장. 잘 보자. 함수의 극한. 그럼 좀 전에 봤듯이 어떻게 했어? 그 녀석의 성질들이 서로 수렴하는 어떤 함수 극한값이 있으면 그 새끼들끼리 뭐 할 수 있다? 쿵짝쿵짝 사칙 연산 가능하고 실수배가 가능하다. 그럼 리미트는 항상 어떻게 봐야 돼? 따로 있으면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같이 있으면 따로 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럼 주어지는 문제상에서의 성질들이 나오면 조건들이 나오면 그 조건에 부합하게끔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얘가 나와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fx에다가 곱하기 뭐 2x-3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랬으면은 fx를 구해주라고 하더라도 치환해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 사항은 항상 주어진 조건에 맞춰주면 돼, 형태만. 왜? 수학이라는 새끼는 항상 뭐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저지르고 수습한단 말이야. 알겠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로 갔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자. 그럼 문제상에서 fx의 리미트 값을 구했으면 좋겠대. 이해감? 그럼 나는 뭐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고 있는 건 요거잖아. 그럼 얘 그대로 어떻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럼 리미트는 항상 그 구조를 봤을 때 관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 따로따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리미트 이 새끼한테 땡기고 이 새끼한테 땡겨도 상관없지. 돼? 그럼 너랑 값 어디? 7로 가니까 7 곱하기 뭐시기 이렇게 가면 된다고. 됐습니다. 이해 가시죠? 항상 구조는 그렇게 가셔야 돼. 그럼 설명드린 게 지금 어디? 8페이지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다 설명드린 거예요. 되셨어? 됩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을 봤을 때 이제는 얘의 형태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한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수렴하는 중에서 뭐 0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있더라. 됐나? 그리고 발산하는 경우에서 얘가 발산은 기본적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나 무한대. 알겠어? 그럼 발산하는 경우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무한대. 이렇게 불러주는 거고 얘는 무한소.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0으로 다가가는 거야. 되셨나요? 그럼 무한대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듯이 무한소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는 대소관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무한대라는 의미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리미트의 의미 자체가 그냥 그런 상태지. 다가가고 있는 상태지. 그럼 얘는 x가 a로 다가갑니다. 혹은 x가 1로 다가갑니다. 그럼 1에 제일 가까운 수를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고 있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1에 제일 가까운 게 뭐야? 0.99 계속 갈 거 아니야. 1에서 오른쪽에서 다가오면 1.0000000 뭐 이지랄하게 계속 다가갈 거 아니야. 아, 선생님 100만 개 있는데요? 100만 1개가 더 작잖아. 그러니까 그 상태이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고 해? 그러다 보니 무한대에다가 곱하기 무한대를 했을 때 얘가 무한대의 제곱이다 이런 표현을 써 안 써? 안 쓴다고. 여기에 2배를 해줬더니 2배 무한대다 이런 얘기 안 쓴다고.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얘가 빵입니다 라는 말은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이해 갔지? 그러다 보니 이런 특이점이 있으니까 너를 어떻게 계산할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케이스를 나누다 보니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 어떻게?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고요. 두 번째, 0분의 0꼴이 있고요. 세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있고요. 네 번째, 무한대 곱하기 0꼴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쟤네는 뭐야? 극한을 땡겼을 때 저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지. 되셨나? 왜 간지럽지? 오해하지 마. 잘 씻고 다녀나. 마스크 때문에 그런가 봐. 엄청 잘 씻는 사람이에요. 원래 머리도 하루에 한 번만 감으라고 하는데 선생님 2번씩 감아요. 아침하고 저녁 들어가서. 뭐라고 했지? 머리를 너무 자주 감으면 탈모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숱이 많아서 아직까진 괜찮아. 집안 대대로 대머리도 없어요.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잘 봅시다. 그럼 얘는 대머리 비하한 거 아닙니다. 영상 찍을 때마다 그런 게 그냥 말 한마디가 에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분자와 분모에 뭘 봐라? 차수 비교를 해줘라. 그지? 그래서 분자가 더 큰 경우, 같은 경우, 작은 경우 이렇게 되죠?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돼? 분자가 더 큰 경우에는 뿔마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선생님 지금 여기를 봤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걔네는 실수배라든지 이런 게 성립하지 않는다면서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차수의 문제란 말이야. 차수. 이해 갔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제일 쉬운 예시로 들면은 니네가 예를 들어서 마법의 상자 같은 게 있어. 거기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계속 2배, 3배, 10배 막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게 있어. 이해 갔지? 그럼 쏟아져 나오는 게 너무 많다 보니 내가 버리기 시작한 거야. 알겠어? 뭐든 쏟아져 나와. 집어넣으면 계속 쏟아져 나와. 계속. 끊임없이. 그게 돈다발이었으면 좋겠다. 잘 보자. 아무튼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1초에 10개씩 버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는 1초에 막 100개씩 막 튀어나오고 있어. 계속. 그럼 내가 1초에 10개씩 버리더라도 그 시간이 지날수록 버리는 양도 개 많은데 늘어나는 양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안 주는 거지. 늘어나는 양이 훨씬 많은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알겠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동일한 부분이 나와 있으면 차수가 동일하면 늘어나는 속도가 동일합니다 라고 판단을 하며 그때는 어떻게? 최고차항의 항 자체로 나눠 번지면 된다고. 변수로 나눠 번진 다음에 문제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x분의 1 요게 있어. 그럼 얘는 원래 그래프로 푸는 거야 다. 그래프로 푸는 건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는 얘기야. 아니 분모가 존내 개 커지고 있어. 그럼 분자는 그대로 있어. 그럼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지? 또라이 0으로 가는 거 맞지? 있어 걸로만 어떻게 무한대요? 0으로 가지. 맞잖아. 그래프로 보셔야 돼 원래는. 그래프로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무한대로 존내리 가면 어떻게? 점근선이 x축이니까 0으로 다가가는 게 맞는다고. 됐어? 근데 좀 직관적으로 그냥 보시라고. 분명 개 커져. 그렇잖아. 당연한 얘기지. 그럼 얘가 봤을 때 x제곱분의 이게 있는데 무한대로 가는데 아유 선생님 이 새끼도 겁나 커지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 얘 안 커져요? 아니 커지지. 커지는데 니네가 봐봐. 제곱이면 1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었을 때 10 집어넣었을 때 100 집어넣었을 때 보면은 얘는 제곱 단위니까 얘가 커지는 거에 몇 배 이상 커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얘도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그런 녀석들을 계산할 때 우리는 원래는 어떻게 한다고? 분모 분자를 동일하게 나눠 번진다고. 이해 갔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분의 1분의 뭐가 되는 거야? x분의 4에다가 빼기 x제곱분의 1이잖아. 그럼 얘는 그냥 1인 거고 분모가 개 커지면은 얘네가 각각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계산하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라고 그냥. 되셨어? 그럼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모가 더 크면 항상 어디로 가? 0으로 간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뭐라고 해? 수렴합니다. 얘를 뭐라 불러? 발산합니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지. 되셨어? 그럼 0분의 0꼴은 뭐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고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풉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0으로 만들어지는 그 인수 0으로 만들어지는 인수 다시 한 번만 0으로 만들어지는 인수.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새끼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 그럼 얘가 1로 갔을 때 이게 문제상에서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보이잖아. 그지? 그럼 얘도 어떻게 돼야 돼? 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인 즉슨 0으로 만들어주는 그 인수를 갖고 있으면서 없애 번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뭘 해야 된다? 인수 정리를 통하고 약분 후 이렇게 가주셔야 된다. 됐어? 이해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간다. 그런데 얘는 특이하게 어떻게 고등학교 범주를 벗어난 게 한 2가지, 3가지 정도 배워요, 여러분들이. 고등부 통틀어서. 알겠어?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있고 안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요거 뭐야? 수학2에서 여기서 나온 로피탈 정리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미적분에서 나오는 피테스트법 요거 말씀드린단 말이야. 또 기하 쪽 듣는 학생이 있다라고 치면은 기하 들어갔을 때 원래 내적이라는 걸 배우거든. 몰라도 돼. 니네 안 배우니까.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외적이라는 표현까지 해가지고 딱 3가지만 알려드려. 알겠지? 왜냐면 그걸 쓰다 보면 편안하거든. 되셨나? 이게 서술형이 나왔을 때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근데 0분의 0꼴일 때 수학2에서는 0분의 0꼴이고 미적분 들어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도 쓸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우선은 수2 내용에선 여기까지. 요게 있을 때 얘는 로피탈 정리를 써도 된다. 로피탈 정리가 뭐라고 했지? 얘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을 한다라고 치면은 다시 한번 일정한 값으로 수렴을 한다 치면은 그 녀석을 미분 때렸을 때도 그 값은 동일한 값으로 수렴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 배우고 나서 나중에 이거 알려줬단 말이야. 되셨어? 여기까지 가요. 그럼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얘는 뭐? 다항함수 꼴이 있고요. 무리함수 꼴이 있단 말이야. 그럼 다항함수 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최고차 항으로 뽑아낸 다음에 나머지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갔다. 되셨나?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돼? x제곱으로 뽑아내라고. 1 빼기 x분의 4에다가 이렇게 가니까 무한대 보내 번지면 뒤져 1. 그지? 근데 얘는 뭐야? 무한대. 그러니까 넌 어디로 갈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미정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짓는 문제가 아니고서는 거의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얘기야.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알겠어? 그럼 요거는 무리함수일 때는 당연히 하고 싶은 게 뭐? 유리화. 근데 유리화 하기 전에 항상 챙겨 보셔야 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서 내가 차수를 동일하게 얘처럼 비교를 했는데 1번처럼 비교를 했는데 그 차수가 요 새끼가 더 크거나 아니면 동일한데 그 개수가 일정해. 그러면 무조건 0이 돼버리니까 내가 풀리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유리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되셨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런 꼴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식을 봤을 때 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으면은 얘는 x 빼기 뭐 x 플러스 1분의 뭐시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됐나요? 그럼 무한대 빼기 0 맞잖아. 이해 갔지? 상수라고 치면 그럼 얘 뭐 해줘야 돼? 통분해 주시면 된다고. 일반적으로. 됐나? 그래서 요런 꼴은 항상 어떻게 가는 거냐? 요 꼴이나 요 꼴로 고쳐서 판단을 해주시는 거야. 알겠어? 선생님 이게 돼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 무한대분의 1이면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지. 무한소가 되잖아. 그럼 이 0이라는 새끼를 뭘로 고칠 수 있어? 무한대분의 1이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되네. 이해 갔니?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 무한대라는 새끼도 어떻게 고칠 수 있어?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이런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랬을 땐 얘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는 거지. 돼야 안 돼? 뭔 말인지 가지? 그럼 얘는 뭐야? 0분의 1꼴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요걸 0분의 1꼴로 고치면 이 형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본이 뭐라고? 통분하는 거야. 통분해서 약분. 근데 기본 형태를 이렇게 바꿔줘서 푸는 것이다. 됐나요? 여기까지 가요?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뭐가 좋아요? 집에 가고 싶어요. 미치겠네. 니네도 집 가고 싶냐? 나도 그렇다. 무슨 다모인 줄 알았네. 다모 알아야 다모? 예전에 이제 드라마들에서 유행했던 뭐 대사들이 있거든. 다모. 이서진이랑. 네, 봤을걸? 그 뭐야. 삼시세끼에 나오던 아저씨야. 이제는 아저씨지 뭐. 삼시세끼 나오던 아저씨가 드라마 주인공으로 출연을 했었고 하지원도 주인공이었어. 근데 하지원 치료를 해주면서 사극이거든요. 치료를 해주면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이 말이 있었어요. 명대사였어 그게. 옛날에 이제 파리의 연인이라는 영어 드라마에서는 이 안에 너 있다 이지랄 했었지. 굉장히 느끼한. 공감이 1도 안 되는구만. 잘 보자. 알겠어. 지랄 안 할게. 그럼 미정계수 결정하고 함수의 대소관계 이 두 가지만 하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아까 봤을 때 함수의 대소관계라는 걸 해볼 건데 함수의 극한이니까 무한대꼴이 나왔을 때는 대소관계가 원래 안 된다고.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항상 뭘 쓴다? 대소관계를 할 때는 얘는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한다. 얘가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지? 뭐 한국에서 개발했거나 동양에서 했으면 뭐 빈대떡 정리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근데 어쨌든 샌드위치래. 되셨지?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얘기야. fx라는 함수가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gx라는 함수와 h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는이 들어가도 되고 없어도 돼.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야. 됐죠? 그럼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뭐 무한대로 갔다. 뭐 1로 갔다. a로 갔다. 뭐든 상관이 없어. 그랬을 때 요 값을 봤더니 요 놈들이 뭐 1로 갔다. 얘도 1로 갔다. 그럼 너도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간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 되셨나요?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양 옆에 관찰을 해보는 거야. 관찰을 해봤을 때 너라는 새끼의 극한값과 너라는 새끼의 극한값이 어디로 가나요? 그걸 관찰했을 때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치면 얘도 같은 값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 되셨어? 여기까지 가. 그러면은 미정계수 이게 마지막이에요. 미정계수와 이제는 다항식의 결정인데 말 그대로
미정계수법은 우리가 고1 과정에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 배웠었어. 미정계수,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미정계수법하고 다항식의 결정, 미정계수 결정하고 다항식의 결정,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문제상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0분의 0꼴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왜냐면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얘가 fx분의 gx가 있어요. 일정한 값으로 갔어. 그럼 얘가 알파가 나왔대. 근데 알파는 이렇게 주어졌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런 와중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0이래. 됐나? 그럼 요거 이면 이게 0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 은꼴에서 내가 0분의 0꼴에서 설명을 아까 했었잖아요. 분모가 0으로 간대. 그럼 당연히 분모가 0인 상태는 없기 때문에 얘는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 의미 자체가 뭐라고? 0으로 만들어주는 그 인수 자체를 갖고 있으면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갔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이면 요거다.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이럴 때도 있어요. x가 a로 갈 건데 fx분의 gx인데 이번에는 얘가 똑같이 알파인데 알파가 뭔지 모르겠어. 그럼 두 가지로 가야 돼. 알파가 뭐? 0이 아닌 실수인 경우가 있고 0인 경우가 있어. 이해 갔어? 그럼 여기에 이제 쓸 게 뭐냐? 요거 이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면 여기 붙은 거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0이 아닌 실수래. 얘가 0으로 간대. 근데 0이 아닌 실수래. 그럼 얘는 기본 값이 그냥 0인 거잖아. 그치? 이해 가지? 그럼 0이 아닌 실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럴 때는 얘는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문제상에서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의 값도 0으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야. 되셨나? 뭔 말인지 가지? 그럼 만약에 0이라고 했으면은 여기에서는 다른 조건이 없는 거야. 0이면 끝이야 그냥. 분모가 안 가져도 돼요? 아니 얘가 0으로 갈 건데 알파가 0이라며. 수렴하는 값이 그냥 0이라고. 그럼 이 새끼가 0 되면 끝나는 거잖아.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가지? 이런 식으로. 그럼 다항식의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미정계수하고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얘는 조건이 한 가지가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거를 봤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돼? 한 가지 조건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조건을 알아차릴 수 있으셔야 돼. 됐나? 그런데 그 부분에서 다항식의 결정은 한 가지 조건만 주고서는 다항식을 다 만들어주세요. 이러기에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다가 플러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뭐 fx분의 gx가 얼마입니다. 이런 조건을 하나 더 준다고. 그럼 무한대로 갔으니까 다항함수가 나왔다라고 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거잖아. 그치? 다항함수일 때만 그런 거야 얘들아. 알겠어? 아까 선생님 로피탈 얘기하셨잖아요. 0분의 0꼴 쓸 수 있다면서요. 그거 쓰시면 안 됩니까? 써도 돼. 로피탈 써야 되는데 얘는 어디서? 기본 수2 내용에서는 다항함수에서만 조금 가능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초월함수에서는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럼 이 녀석은 이런 조건이 하나 더 주어져서 개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미지수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알려준다. 되셨어?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라서 요거까지만. 요거는 조금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두세요. 되셨나요? 이해가시죠?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